블하 블루진입니다. 간만에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드님이 새롭게 제작하신 135A 파워뱅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제품은 금전적 거래 없이 무상으로 촬영하게 된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눈앞에 보이는 이 제품은 우리 중독자분들 중에 한 분에게 무상으로 이벤트로 나눔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배터리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레드님 파워뱅크의 가장 큰 장점 뭐니 해도 가성비입니다. 현재 이 135A 용량의 인산철 파워뱅크를 10분에게 60만원에게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개가 다 소진되면 65만원으로 판매를 할 예정인데 60만원이건 65만원이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거의 직구로 사는 것보다 조금 비싼 그 정도의 가격인데 레드님은 직접 AS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직구품이랑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만드는 사람은 꼼꼼히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재수가 없거나 그러면 파워뱅크를 쓰자마자 전원 버튼이 안 눌리는 경우도 있고 막 고장이 나기도 해요. 그럴 때 AS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편하겠죠. AS 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가성비 최강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만듦새 역시도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저 역시 280A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재질은 플라스틱 방수 하이박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금속 제품이었다고 하면 아마 크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보기에도 조금 더 뽀대가 날 거고 또 열 배출도 조금 더 용이했을 거예요. 플라스틱이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단점이 있긴 있는데 대신에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설계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만약 가성비 제품 찾으시는 분에게는 딱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열 배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 파워뱅크와 동일한 케이스를 이용하는 파워뱅크 280A를 지난 여름에 사용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로가 약 41cm 나오고요. 세로는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 기준으로 26.5cm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16cm 나오고 있습니다. 무게는 약 14kg 가까이 돼서 충분히 남자 들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마 좀 무거울 거예요. 저도 사실 가볍지는 않긴 한데 들 수는 있는 그런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앞면 보시면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 스위치를 눌러야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고 이용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전원 버튼 눌러서 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이 들어오죠. 각 단자들에도 다 불이 들어오고 이쪽에 먼저 적산계가 있습니다. 적산계는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재 사용 중인 전력량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 번에 확인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죠. 인산철 파워뱅크의 적산계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충전 중에는 적산계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검은색 단자가 있는데 배류 단자라고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선을 직접 연결해서 이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이용은 잘 안 하고 인버터를 연결해서 이용을 많이 해요. 이 파워뱅크는 현재 12V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인버터를 연결을 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을 즉 220V 전자제품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배류 단자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가운데 USB 2구짜리가 있습니다. QC 3.0이어서 휴대폰 빠른 충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레드님 파워뱅크의 경우에는 단자들이 긴 쪽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파워뱅크를 보면 짧은 쪽에 있는데 그래서 장단이 있거든요. 먼저 장점으로는 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특히 이 가격대에서 아마 이렇게 많은 단자를 보유한 파워뱅크는 없을 것 같아요. 단자가 굉장히 많고 단점으로는 USB 제품만 지금 이 손잡이하고 살짝 간섭이 있어요.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고 꽂고 뺄 때 조금 불편하다. 물론 꽂아둔 상태로 그대로 이용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시거 소켓이 3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2.2, 5.2 스펙의 직류 입출력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XT90이랑 XT60 단자가 있어요. XT90 단자는 허용하는 전력량이 꽤 높기 때문에 주행 충전이나 태양광 충전 이런 거 할 때 많이 이용하고요. XT60 같은 경우에는 주행 충전 스펙이 낮으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파워탭 같은 거 연결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레드님 파워탭이 XT60으로 연결된 걸 또 판매를 하고 만약에 여기 있는 단자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파워뱅크를 어디 깊숙한 곳에서 매립해 두어서 단자 이용이 어렵다고 하면 XT60으로 케이블을 길게 뽑아서 파워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파워탭 안에도 시거 소켓이 있고 USB도 있으니까 단자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한데 소켓들이 짱짱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크기면은 XT60, 90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시거 소켓도 2개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잠금 장치를 풀고 하나씩 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어보면 사실 이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요.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5핀짜리 커넥터가 하나 보이네요. 이거는 밸런싱 케이블 단자라고 해서 인산철 파워뱅크는 4개의 배터리 셀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4개의 배터리가 동일한 전압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수명도 좀 길고 배터리 용량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전압이 조금씩 서로 틀어져요. 4개의 배터리 셀에 전압을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은 밸런싱 충전기라는 것을 구매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5핀짜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 5핀 케이블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아니어서 안에 들어있고 칼로 찢어서 빼서 이용을 하면 돼요. 밸런싱 충전은 상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이용하고 밸런스 잡은 다음에 또 다시 이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뜯어서 꺼내서 한번 충전하고 다시 넣고 테이프로 밀봉을 해두면 안전할 것 같고요. 물론 밸런싱 충전 단자를 따로 제공하지만 자체적으로도 1.2A 스펙의 이퀄라이저가 들어있어서 밸런싱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잡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터리 사용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일정량 이하까지는 배터리들이 자연스럽게 밸런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남는 공간에 배터리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이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네드님이 배터리 제작할 때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들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지금 모든 배터리 셀을 직렬로 쫙 연결한 상태예요. 전기는 물과 특성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지금 4개의 배터리 셀을 연결을 해놨는데 높은 I에서 낮은 I로 옮겨가면서 점점 서로 밸런싱이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밸런싱을 자연적으로 맞추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3, 4일 한다고 하고, 진짜 밸런싱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셀을 이렇게 눕혀둔 게 3개가 보이는데, 이 셀과 셀 사이에 절연지를 부착해서 혹시 모르는 쇼트를 방지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절연지 위에 추가적으로 에바폼을 붙인 사진인데요. 에바폼 장착 시에 추가적인 절연 효과도 있고,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셀과 셀 사이에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필라멘트 테이프로 배터리끼리 부착을 해둔 상태고요. 그 다음으로는 BMS 선, 이퀄라이저 선, 밸런스 케이블 작업 사진이에요. BMS는 파워뱅크의 두뇌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배터리를 너무 많이 쓰면 알아서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사용을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차단시켜주는 것도, 또 너무 큰 전력을 갑자기 누가 쓸 때에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BMS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은 너트 위에 보이는 파란색인데 너트 풀림 방지제예요. 아무래도 파워뱅크는 차량 안에 탑재되어 있어서 운행할 때마다 진동에 의해서 미세하게 너트가 풀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보완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진은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장착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쇼트 방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위에 캡톤 테이프를 또 붙여뒀네요. 그리고 상단 고정을 위해 필라멘트 테이프를 한 번 더 부착을 해둔 상태고, 이 사진은 배터리 팩 전체를 에바폼으로 감싼 사진이에요. 그 전에 필라멘트 테이프 같은 걸로 미리 감싸두긴 했는데 스크래치 같은 걸로 손상이 될 수 있어서 한 번 더 밖에서 감쌌고, 그 다음 외부로부터 충격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장치고요. 물론 두께가 얇아서 엄청난 충격을 다 커버해주는 건 아니지만, 대신에 더 두꺼운 폼은 배터리 외부에 들어가 있어요.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케이스 자체에서 또 한 번 충격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BMS를 장착하기 전에 백클라이트를 장착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판때기예요. 플라스틱 판때기를 장착해서 역시 쇼트 방지, 절연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란색 보이는 게 수축 튜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싸서 딱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배터리 팩이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네드님이 배터리 방전하면서 그 테스트한 결과를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테스트 밸류가 보입니다. 12A의 부하를 걸어서 테스트를 했어요. 부하를 높게 걸면은 배터리가 좀 빨리 방전이 되면서 컷오프가 되고요. 부하를 적게 걸면은 조금 더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12A로 걸었고, 그 다음 컷오프 볼티지 11V가 되면 테스트를 종료하는 그런 설정으로 테스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중간에 있는 캐퍼시티예요. 135.53A가 나오고 있죠. 배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이 많으면 전압이 높게 나오고 양이 적으면 전압이 낮게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0.6, 10.4 요 정도에서는 배터리 컷오프를 시키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배터리 정말 끝까지 다 써버리면 그 배터리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방전되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기계에서 알아서 중간에 딱 전원을 차단하는 거예요. 휴대폰 같은 것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11V에서 컷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10.6, 10.4
이 정도에서 컷을 하도록 BMS가 작동을 하고 있고, 남은 용량이 11V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높은 어떤 전력을 써버리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훅 떨어져요. 아직 내가 더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바로 컷오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5A, 1A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은 사실상 용량이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높은 부하를 주면 용량이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네드님은 2인용 전기장판을 이용했을 때 기준으로 이 용량을 체크를 하셨고, 만약에 1인용으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용량만 따진다고 했을 때는 140A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 파워뱅크 135A 용량 누구에게 적합한가, 나는 이 용량 충분할까 라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전기 사용량은 사람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20평 집에 살아도 누구는 전기세가 3만원이고 누구는 전기세가 12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4배 차이가 나잖아. 이런 식으로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하루밖에 못 쓰고 누구는 4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135A 구매하면 이틀 쓸 수 있다, 3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한 전자제품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간다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혼자서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2박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전기를 나는 되게 조금만 사용한다, 전기장판 하나 딱 사용하고 휴대폰 충전 정도 하는데 전기장판도 너무 세게 안 튼다, 그런 분은 4박 5박까지도 가능할 거고요. 무시동 히터도 쓰고 전기장판도 쓰고 전기를 좀 쓰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분은 2박 정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인 기준으로 어떠느냐 하면은, 2인 기준으로 아마 특별히 전기를 너무 많이 쓰지 않으면 1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 분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혼자 쓰시는 분은 100A 이상, 둘이 쓰는 분은 200A 이상을 추천드리거든요. 우리 부부는 전자제품도 잘 없고 그냥 전기장판만 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135A 혹은 150A 이 정도 사셨다고 하더라도 막상 겨울에 몇 번 나가보니까 무시동 히터도 필요하고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0A 새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사실 때, 처음 살 때 조금 넉넉하게 구매하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혼자 쓰시는 분에게 100A보다 넉넉하게 쓸 수 있으니까 좋은 제품, 둘이서 쓰는 분들은 정말로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사볼만한 제품, 기왕이면은 200A 이상 추천드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네드님이 이제 100A 제품은 당분간 잘 없고, 이게 제일 작은 용량이에요. 135A가 제일 작은 용량, 그 다음에 200A 이상 쭉쭉쭉 있으니까 더 높은 용량의 파워뱅크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네드님에게 연락해보시면 가격과 상세 스펙을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릴 것이 현 배터리 최대 전력 허용량이거든요. 좀 말이 어려운데 현 배터리는 1200W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1200W라고 하면 그게 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먼저 시거 소켓이랑 USB 같은 거는 마음껏 이용하셔도 돼요. 그건 절대로 1000W를 넘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고, 다만 대류 단자를 통해서 인버터를 연결해서 220V 가정용 전기 제품을 사용하실 때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어떤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전자레인지 일반적으로 1000W니까 이용할 수 있고요. 미니 인덕션 역시 1000W, 그다음 미니 에어프라이어 역시 1000W 이하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출력이 훨씬 센 인덕션, 그리고 출력이 훨씬 센 헤어 드라이기, 에어프라이어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면 돼요. 제품을 보시면 제품 뒷면이나 혹은 밑면에 소비 전력이 적혀 있어요. 그 소비 전력이 1200W 이하인 것들 이용하시면 되고, 물론 1200W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인버터는 2000W짜리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현 파워뱅크는 인버터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야 가정용 제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시중에는 일체형 파워뱅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뱅크랑 인버터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주행 충전기가 결합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완전히 전부 다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 제품들이 어떠냐고 하면은 대부분 다 좋은 제품들 같아요. 다만 구매하실 때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크기 문제인데요. 파워뱅크도 크기가 있고 인버터도 크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들면, 예를 들어 인버터 겉에 케이스를 빼고 인버터 본체만 넣고, 물론 인버터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열 차단하는 장치를 두고 다시 케이싱을 씌워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사는 것보다 부피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좋은데 사실 배터리 하나보다는 크겠죠. 지금은 내가 크게 딱 적당해서 샀는데, 만약에 내가 캠핑카 개조를 하려고 하면 그 높이가 높은 거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로도 길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매립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체형 파워뱅크 구매하실 분들은 그 사이즈를, 현재 눈에 보이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개조를 할 수 있는 분은
개조 후에 사이즈까지 한번 고려를 하셔서 가급적 작은 제품 사는 게 유리하고요. 네드님 135A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용량 대비 조금 케이스는 큰 편이에요. 하지만 일체형은 아니기 때문에 배터리 따로 두고 인버터 따로 두거나 주행 충전기 따로 둬서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네드님 새롭게 출시한 135A 파워뱅크에 대한 소개였어요. 이거 이벤트 주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축하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뿅!